3절 포인터의 기본 사용법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포인터 변수의 선언 부분은 살펴보면 앞에서 한번 간단하게 살펴봤었잖아요. 우리 포인터 변수는 자, 일반 변수는 이렇게 선언한다면 포인터 변수는 int asterisk number 이와 같은 형태로 선언을 한다고 했어요. 자, 그런데 이제 포인터 변수는 가르치고자 하는 변수의 자료형에 따라서 선언하는 방법이 달라진다는 거야. 조금 전에 앞에 예제에서는 설명을 안 하고 그냥 넘어갔지만 내가 int형 변수를 가르치고 싶어. 그러면 int형의 포인터를 만들어야 된다는 거야. 내가 캐릭터 변수 ch가 있어. 그리고 이 캐릭터 변수를 가르치고 싶다면 캐릭터의 포인터 변수 누구를 만들어야 된다는 거야. 이렇게 해서 가르치고자 하는 자료형과 동일한 포인트 변수를 만들어 줘야 된다라는 거야. 그래서 정수형 변수를 가르치고자 한다면 정수형 포인트 변수를 만들어야 되고, 문자형 변수는 문자형 포인트 변수를 선언해서 사용을 해야 돼요. 그런데 일반 변수와는 달리 포인트 변수의 크기는 모두 동일하다라고 했어요. 자, 그래서 포인트 변수의 크기는 모두 동일하다라고. 이 말은 지금 int형 변수는 몇 바이트? 4바이트 크기를 갖죠. int형은 캐릭터형은 1바이트, 1바이트 크기를 가져요. 자, 그런데 int형의 포인터 p 넘버는 몇 바이트? 4바이트 크기를 가질 거예요. 4바이트 크기. 캐릭터의 포인터 PCH도 몇 바이트? 4바이트 크기를 갖는다는 거야. 그러니까 포인트 변수는 이 앞에 있는 이게 이 자료형 포인트 변수의 크기를 결정하는 게 아니라 얘는 이 앞에 있는 이거의 의미는 어떤 변수를 가리키겠다라는 이런 표현이 된다는 거예요. 항상 포인트 변수의 크기는 어떤 자료형이든 동일하게 크기는 동일하다라는 거. 자, 그래서 포인트 변수를 이제 일반화해 보면, 자, 지금 여기에 int형, 캐릭터형에 대해서 해봤는데, 만약 우리가 W형의 변수 D 넘버를 하나 만들었고, 그러면 이걸 가리키는 포인트 변수는 W형의 포인트 PD num이라고 만들 수 있겠죠. 자, 이와 같은 식으로 간다는 거야. 그래서 이것들을 일반화해 보면 int형을 가리킬 때는 int, 캐릭터일 때는 캐릭터, 더블일 때는 더블. 그래서 가리키고자 하는 타입, 그 다음에 asterisk 포인터 이름, 포인터명을 적어주는 형태로 이렇게 해서 포인터를 선언해서 사용하면 된다는 거죠. 자, 포인터 변수의 선언에 대해서 간략하게 살펴봤고, 한번 예제를 통해서 지금 int형과 캐릭터형 포인터를 만들었어요. 아니, 변수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10과 a를 이와 같이 i 넘버와 ch에 저장을 해줬고요. 다음에 int형 포인트 변수 iptr과 캐릭터의 포인터 cptr을 만들어서 각각 int형을 가리키게끔 만들었고 캐릭터형을 가리키게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iptr은 누구? iNumber 변수의 주소값에서 0x1000을 저장을 했고, cptr은 캐릭터의 주소값 0x1004를 이렇게 저장을 했어요. 자, 이렇게 저장을 하고서 이제 출력을 해보면 이와 같이 iNumber의 주소값과 iptr이 둘 다 동일한 값으로 나오는 걸 볼 수 있을 거고, ch 변수의 주소값과 cptr의 값이 동일하게 나오는 걸 볼 수 있을 거야. 이와 같이 해서 포인트 변수를 선언하고, 그리고 가리키고자 하는 변수의 주소값을 이제 저장을 하게끔. 자, 근데 이제부터는 이 변수의 주소값을 저장한다 이런 표현보다는 이 이름이 포인터잖아요. 포인터라는 의미가 영어에서 누군가를 가리킨다는 의미예요.
가리킨다는 의미. 그래서 우리도 이제 이걸 그릴 때 이제 이와 같이 메모리 전체를 선형적으로 쭉 표현하기보다는 자, i 넘버라는 변수가 하나 존재를 해요. i 넘버라는 변수 4바이트 크기에 그리고 iptr이라는 포인트를 하나 만들었어. 그러니까 포인트는 항상 4바이트 크기이기 때문에 포인트는 이제 좀 작게 그릴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 안에 어떤 값이 들어있는지 이 선형적으로 표현해서 매번 이렇게 가상의 주소를 만들지 말고 iptr은 누구를 가리킨다? 넘버를 가리킨다 라고 표현을 해주게. 사실 여기에 있는 주소값 이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iptr이 누구를 가리키고 있는지 이게 중요한 거거든요. 이걸 이제 다음 역참조 연산자, 별표 연산자를 포인트 변수 앞에 붙여서 이제 사용을 할 거거든요. 자, 이렇게 표현을 해줄게. 다음부터. 자, cptr은 자, 캐릭터 변수가 하나 1바이트 크기의 캐릭터 변수가 있고 cptr이라는 포인트 변수를 하나 만들었어. 얘는 캐릭터 변수를 가리키게끔 준비가 됐고 ch의 주소값을 저장해 줬으니까 얘는 누구를 가리킨다? ch를 가리킨다 라고 표현을. 그래서 포인트를 표현할 때는 이제 이와 같이 줄여서 이제 포인트 변수 뭐 p가 있으면 n이라는 변수를 가리킨다. 이와 같은 단순화된 형태로 이제 표현을 해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이제 다음 주소값 연산자 M% 연산자하고 에스테리크 연산자, 역참조 연산자라는 게 있어요. 자, 이거는 앞에서도 한번 살펴봤었고 이제 이거에 대해서도 살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포인트 변수와 가장 밀접한 연산자로 M% 연산자와 에스테리크 연산자, 그래서 주소값 연산자와 역참조 연산자를 꼽을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주소값 연산자는 address of operator라고도 부르고 영어로는 변수의 주소값을 반환해 주도록 해주는 그런 연산자가 된대요. 그래서 일반 변수, 포인트 변수, 구조체 변수 등 메모리 상의 주소값을 읽어오도록 할 때 이 M% 연산자를 사용하게 되는 거죠. 따라서 P 연산자는 변수여야 돼요. 변수여야 되고 상수는 P 연산자가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 말은 이제 놓이는 게 뭐 우리가 변수 넘버를 만들었으면 이런 넘버 앞에 이렇게 붙는 거지 숫자 100이 있으면 100 앞에 이렇게 붙을 수는 없다는 의미가 된다는 거예요. 그게 상수가 나중에 뒤에 가면은 꼭 숫자로 다이렉트로 적는 거 말고 또 우리가 지정해줘서 상수 형태로 사용하는 게 있거든요. 그런 거 앞에는 붙을 수 없다. 다음 에스테리크 연산, 별표 연산은 이제 포인트가 가리키는 메모리 공간에 접근할 때 사용하는 연산자가 된대요. 얘를 사용하면 이제 자신이 가리키는 곳, 그곳에 접근을 해서 어떠한 동작을 할 수 있게끔. 그래서 이걸 역참조 연산자, dereference operator라고 영어로는 부른대요. 역참조 연산. 이렇게 해서 가장 중요한 두 개의 연산자를 우리가 살펴본 거야. 그리고 이 역참조 연산을 이용하면 포인트 변수가 가리키고 있는 변수에 저장되어 있는 값을 읽어오거나 또는 그 값을 변경하는 게 가능해진대. 그런데 일반 변수에 우리가 이 역참조 연산을 사용하면은 문법 오류가 발생하게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포인트 변수에서만 변수 이름 앞에 이걸 사용을 할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처럼 포인트 변수에서만 동작하는 연산자도 있고 일반 변수에서도 사용되는 연산자가 포인트 변수에서 다른 의미로 사용되는 연산자들도 존재를 할 거예요. 그래서 이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정확하게 공부하는 게 포인트 공부의 시작이 될 거라는 거죠. 이렇게 두 개의 연산자에 대해서 설명을 들었으니까 예제를 가지고 한번 확인을 해 볼게요. 여기 주소값 연산자와 역참조 연산, 이렇게 인트형 변수 i 넘버와
캐릭터형 변수 ch를 만들어서 각각 값을 저장을 했어요. 10과 a로 저장을 해줬고, iptr이라는 정수형 변수를 가리키는 포인트 변수를 만들고 iNumber를 가리키게 했고, 캐릭터형 포인터 cptr을 만들어서 ch 변수를 가리키게 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선형 메모리 상에 표현을 해보면 이렇게 이제 표현이 되어 있는데, 자, 이걸 이제 우리가 그냥 이와 같이 표현을 할 거라고 했죠. 단순화시켜서. 자, iNumber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여기에는 10이 저장이 되어 있고, 다음에 여기서 iptr이라는 포인트 변수를 만들었어. 포인트 변수를 만들고 이 포인트 변수의 값으로 iNumber의 주소값을 넣어줬으니까 우리는 iptr은 iNumber를 가리킨다라고 이렇게 그려줄 수 있다. 포인트 변수는 해서. 자, 그 다음에 cptr은 동일하게 캐릭터 변수가 만들어졌고, cptr이라는 문자형 변수를 가리키는 포인터를 하나 만들었고, ch의 주소값을 저장을 했으니까 얘가 이걸 가리킨다라고 표현을 한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이제 여기 내부의 번지 주소는 이제 적질 않을 거거든요. 자, 이와 같이 표현을 해줄 수 있어요. 그래서 출력을 했더니, 자, 여기 iNumber의 값은 10이 될 거고, iptr에 별표를 붙이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iptr이 가리키는 곳, 이곳의 값을 여기를 얘기하게 되는 거예요. 에스테리크에서 역참조 연산의 의미가 이렇게. 그러니까 동일하게 iNumber에 있는 값을 출력을 해준다는 거죠. 다음에 ch는 a가 출력이 될 거고, 그럼 cptr이 여기니까, 자, cptr이 가리키는 곳, 이곳에 있는 값을 읽어오세요 라고 했으니까 여기도 a의 값을 출력을 해준다는 거죠. 이렇게 이 역참조 연산의 의미가 이 포인트 변수, 이곳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곳에 주소값이 있는 곳, 가리키는 곳, 이곳에 있는 값, 이걸 얘기한다라는 거 정확하게 기억을 해두세요. 자, 이번에는 여기서는 읽기, 참조해서 읽어서 출력을 해줬는데, 자, 이번에는 iptr이 가리키는 곳, 자, 여기 iptr이 가리키는 곳, 이곳에 얼마? 20을 저장해 달래요. 그러니까 이곳에 20이 저장이 되는 걸 볼 수 있어요. 다음에 cptr이 가리키는 곳에 b를 저장하라래. 그러면 cptr이 가리키는 곳, 이곳 ch에 b를 저장을 하게끔. 그리고서 이번엔 출력을 했더니 바뀌어 있는 걸 볼 수 있죠. 이 누가 바뀌었냐? 여기에 있는 iNumber 자체가 바뀐 거야. 자체가 바뀌어 있으니까 또 우리는 참조해서 역참조로 하면 바뀌어 있는 값이 나타나서 이렇게 나타나는 걸 확인해 볼 수 있다라는 거죠. 이게 가장 기본적인 사용법이 되겠죠. 자, 중요하니까 이 부분 두 개를 잘 구분해서 이해를 해 두세요. 자, 그 다음 이번에는 포인터에서 타입의 역할에 대해서 살펴볼 거예요. 좀 전에 정수형 포인트 변수는 정수형 변수만 가리켜야 되고, 문자형 포인트 변수는 문자형 변수만 가리켜야 된다라고 했어. 그 이유에 대해서 이제 살펴볼 건데, 그래서 다양한 포인트형이 존재하는 이유가 되는 거야. 자, 포인트 변수는 참조할 데이터의 주소값만을 가지고 있어. 우리가 포인트 변수 iptr에 값을 저장하면 iptr에는 여기 일단은 자기가 가리키는 곳에 값만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자, 값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역참조 연산을 이용해서 주소값이 있는 곳에 접근을 해서 읽어오거나 어떤 값을 저장을 하려고 할 때, 그러면 이제 어떤 기준으로 여기를 읽고 쓰기를 해야 될지를 누가 정해준다? 이 앞에 있는 타입이 정해준다는 거야. 누구? int형의 포인트. 내가 가리키는 애는 int형이야 라고 가르쳐 준다는 거죠. 그러니까 iptr 포인트 변수 자체에는 주소값만 들어있는데, 우리가 역참조 연산을 이용을 하면, 그러면 그때 나는 int형을 가리키는 애지. 그러면 가서
int형을 읽어내는 그런 동작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 포인트형을 기준으로 정수 또는 실수의 자료형을 판단하고서 일을 하게 되는데, 포인트가 다른 자료형을 가리키는 그런 포인터인데 잘못 연결을 했다면 그러면 문제가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문제를 한번 아래를 보고서 한번 살펴볼게요. 자, 지금 여기는 정상적인 것. 인트형 변수와 캐릭터 변수 만들고 인트형 포인트 변수와 캐릭터형 포인트 변수를 만들어서 정상적으로 잘 연결을 해줘서 출력을 해줬어요. 출력을 하니까 여기는 iNumber의 10, iptr이 참조하는 곳의 값도 10, 여기에 a 이렇게 잘 출력이 됐겠죠. 자, 이번에는 iptr을 누구를 가리켰냐? ch 변수를 가리켰어. iptr이. 다음에 이번에 cptr은 iNumber 변수를 가리켰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곳에서 iptr의 값을 읽어와 라고 해서 iptr이 가리키는 곳은 일단 주소 본지는 맞으니까 같겠죠. 여기가 이제 1000이 아니라 이걸 기준으로 하면 1004가 들어있었겠죠. 4가. 여기는 1000이 될 거고요. 자, 그러면 이제 참조하는 곳으로 갔어. 여기까지는 iptr 자체가 주소값을 하니까 이곳에 오고, 이제 역참조하라고 해서 에스테리크가 동작을 하려고 하면 누구를 기준으로 한다? 자, 나는 인트형을 가리키는 거지. 그러면 인트형을 읽으려고 해요. 인트형은 몇 바이트? 4바이트. 이만큼의 크기를 읽으려고 하겠죠. 실제 필요한 데이터는 여기에만 있는데, 그러면 뒤에 어떤 값이 있을지 우리는 알 수 없는데 이만큼의 크기를 읽으려고 해요. 그러면 이걸 읽어서 출력을 하니까 전혀 엉뚱한 이상한 값이 출력이 되려고 하겠죠. 자, 그 다음 반대로 인트형은 이 cptr은 누구를, 원래 cptr은 캐릭터형의 포인터였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주소 번지로 갔어. 그리고 읽기를 하는데 실제는 iNumber를 가리키고 있지만 자기는 캐릭터형의 포인터예요. 그러니까 몇 바이트? 캐릭터 한 바이트에 대한 기준으로 읽기를 시작하려고 하는 거야. 그러면 여기 앞 한 바이트 이거에 대한 정보만 읽어내겠죠. 그러니까 20이 아니라 전혀 엉뚱한 값이 여기에 나타나는 걸 볼 수 있게 된다는 거야. 이렇게 포인트 앞에 포인트형 타입이 하는 역할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이걸로 여러분들이 좀 충분히 이해를 해줄 수 있으면 좋겠어요. 이거 엄청 뒤에 가서 이제 우리가 이게 인트형이 아니라 다른 타입이 되고, 또 이 포인트에다가 더하기 연산이나 증가 연산 같은 걸 하게 되면 누굴 기준으로 이 자료형 타입, 포인트형 타입을 기준으로 증가 및 감소가 일어나기 때문에 이 사실에 대해서 여러분이 정확히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조금 내용이 길어졌는데 한번 이걸 이해하고 3-1의 미니 퀴즈까지 여러분이 한번 풀어서 정확하게 이해를 해줄 수 있도록 하십시오. 네, 수고하셨습니다.